그러니까 ETF에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그 다음에 1년 차보다 2년 차가 ETF가 원래 자금 유입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미 1월 2월에 유입이 좋은 상황에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유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도 또 한 1,800개 정도를 오랜만에 추가 매수를 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 매주 몇천 개씩 사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기업 들어오고 국가 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이클이 끝날까? 올해 말까지는 원래 예상됐던 대로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이죠. 자, 최근에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금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값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전쟁에 불이 슬슬 붙으려고 하는 그런 시국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의 흐름이 지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선호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금이 더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후 만약에 관세 전쟁이 강력하게 불이 붙게 되면은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제가 위축될 시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유동성 확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경기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유동성이 확장되는 상황은 증시보다도 상품 자산에게 극도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주요 가치이기 때문에 무역이 위축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겠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유동성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적이 떨어져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제일 가치 원이니까. 하지만 금은 그런 실적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오히려 경기가 약화되면서 유동성이 더 많이 확장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은 혜택만을 받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거시적인 환경도 불확실해. 그렇다면은 안전자산이 금으로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이 제일 크게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은 사상 이제 뭐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많은 분들이 금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지부진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금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시작된 2023년 초부터 해서 2년 동안 70%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몇 퍼센트 오른지 아시나요? 500% 올랐습니다. 네, 70%대 500%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야 뭐 괴로울 수 있으시겠지만은 사이클의 뭐 초기나 중기 뭐 아무리 못해도 작년 한 10월 정도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금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11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만 아니라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이제 좀 몇 달이 지나면은 또 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그 역사를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이라도 좋은 자산은 무조건 쌀 때 들어오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늦게 들어온 거는 원망할 게 아니라 빨리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바닥부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이클에 바닥부터 사라고 외쳤어요. 그때부터 사셨으면 500%입니다. 금이 70% 오르는 동안.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들었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은 그때 들으십니다. 근데 그때 들어오면은 이제 조정 기간이 한참 있죠. 그럼 이제 또 막 욕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또 말이 싹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또 오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조정 기간이 있죠. 그럼 또 욕을 하시죠. 이거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이클에서도 앞으로 한 3번은 반복될 거예요. 사실 이번 사이클 보니까 한 번 상승하고 좀 조정 기간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는 더 좋은 걸까요? 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더 자산으로서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과거 사이클에서 조정이라고 하면은 기본 30%입니다. 네. 기본 30%라고 하는 거는 강할 때는 40~50%예요. 그건 지난 사이클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맥시멈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 그냥 툭 치면 나오던 조정이 지금은 최대 조정인 거예요. 네. 예. 지난 사이클에서는 그냥 한 달 걸러 매달 그냥 한 달씩 30~40%씩 조정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 사이클은 그 정도의 조정이 없죠.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들고 튼튼해진 거예요. 그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도 무거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이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오른 것에 대한 과열의 해소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확 몇십 퍼센트씩 떨어지게 되면은 그 과열이 빠르게 해소가 돼요. 그런데 가격이 뭐 10%, 15%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과열이 빠르게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들여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죠. 가격이 빠르게 떨어져서 해소하는 것은 가격 조정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자산으로서의 덩치가 작았기 때문에 큰 변동성과 함께 가격 조정이 일어났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산으로서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과 함께 안정된 변동성과 함께 기간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자산의 성격이 좀 변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조금은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한 9만 달러 한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약간 10만 달러였는데 10만 달러를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언제쯤 돌파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다음에 2월이 가장 이제 크게 반등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2월부터의 반등을 예상했지만 그 타이밍에 딱 실업률의 강세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발목을 딱 잡은 거. 원래는 출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양발목을 실업률이랑 트럼프가 양발목을 하나씩 다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악재가 결국은 소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이나 3월 뭐 아무리 늦어도 3월 정도에는 충분히 소화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2월, 3월, 4월이 전통적으로 한 5월까지 강세인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서 호재와 악재가 모두 다 있기는 한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악재에는 반응을 하고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호재들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크게 움직임이 없고 악재들이 나오면 가격이 빠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심리적인 오류입니다. 본인이 오르기만을 바라니까 떨어지는 거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 반대로 엮어서 선물해서 공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악재는 반영 안 해주고 이렇게 호재만 반영하지?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미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거 아니냐,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전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들이 있는데요. ETF들이 1월 초는 원래 그 기관들이 리스크오프를 많이 하는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정리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일정 부분 유출이 나온 다음에 1월 15일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출일이 4일인가 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20일 이상은 전부 순유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그 다음에 1년 차보다 2년 차가 ETF가 원래 자금 유입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미 1월, 2월에 유입이 좋은 상황에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유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도 또 한 1,800개 정도를 오랜만에 추가 매수를 했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 매주 몇천 개씩 사고 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따라서 뭐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스닥 상장 기업들 10개가 넘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작년에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일본에선 메타플래닛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죠. MSTR을 따라한 이후에 이번에 새로운 기업들이 또 메타플래닛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제 미국의 올해부터 공정회계가치 기준 FASB라고 하는 새로운 공정회계가치 기준이 채택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정당한 평가 손액을 대차대조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럼 작년에도 이미 10개가 넘는 상장 회사가 MSTR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은 회사가 따라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MSTR이 미국 주식 중에 수익률 1위였던 기업이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매수도 계속되죠. 거기에 제가 아까 지금 미국에서 주정부가 20개가 넘는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댔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몇 개의 주정부가 비트코인 매수를 하게 될 거라고 했죠. 국가도 들어옵니다. 기관 들어오고 기업 들어오고 국가 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이클이 끝날까?
그럼 사이클이 끝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고점 지표입니다. 기존 사이클들에서 여러 가지 고점 지표들이 고점을 정확히 맞춰왔기 때문에 그 고점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은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점 지표에서 아직 중간도 제대로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말까지는 원래 예상됐던 대로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25년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일어났던 계단식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봐요. 뭐 2, 3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있고 다만 작년처럼 이제 사이클 막 빠지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뭐 이렇게 초장기 횡보가 아니라 한 뭐 4, 5월, 6월 뭐 두세 달 정도 또 한 번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뭐 7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상승을 시작을 하고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어딘가에서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정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약간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이클을 뭐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일이 이 올해 안에 일어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레리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나가 가격이 70만 불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연방 정부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올해 안에 발표를 한다면은 뭐 50만, 60만, 70만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무리고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70만 불 정도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감기라고 해서 공급 충격도 왔고 또 ETF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함으로써 수요 충격도 왔다.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년 동안 500% 올랐으면은 충분히 오른 거죠. 여기서 이제 2배만 더 오르면은 바닥부터 시작하면은 1000%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 6위 7위 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모든 자산 중에 6위 7위 하는 초대형 자산이 2년 동안 1000%, 3년 동안 1000%가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면 최근에 지금 가격이 계속 조정 구간이고 돌파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거시 경제 상황이랑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산의 성격이 바뀌면서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 과열을 해소하는데도 시간이 더 큰. 그러니까 한 과거처럼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계단 밟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튼실히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자산의 좀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다,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이번 사이클 끝에서만 가더라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던 워런 버핏도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안 되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훨씬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례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과거 사이클처럼 뭐 50%에서 많게는 7,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50에서 70%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비트코인은 매번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당시의 가격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반감기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난 사이클에서 8,000 몇백 달러 정도 반감기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바닥까지 왔던 게 15,000 뭐 600, 700달러 정도였죠. 그러니까 반감기 때 가격이 한 2배 정도 위에서 형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반감기 가격이 64,000달러였습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64,000달러보다는 위에 있겠죠. 뭐 확률적으로는 뭐 한 10만 달러 선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뭐 20 몇만 달러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50%, 60%겠죠. 그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은 장기 투자보다는 사이클 투자가 계속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산을 투자할 때는 항상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의 시계열, 타임 호라이즌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할 때 70%의 자금은 뭐 3에서 5년 정도를 보는 중장기 시계열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에 30% 정도는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잉여 자산을 정말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짜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는 자산은 사이클이 끝날 때 정리를 해야겠죠.
반대로 초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잉여 자산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그 예상 가격은 이번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굳이 이번 사이클에 다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그 자산은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인의 그 투자 원칙과 그 다음에 자산 상황,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춰서 이번 사이클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정리를 하고 몇 퍼센트는 장기 투자로 갈지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꼭 모든 것을 몰빵해서 팔 거면 다 팔고 남길 거는 다 남기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나눠서 좀 네. 결정을 하시는 게 본인의 그 시계열에 맞게 그렇죠.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현재 좀 약세여서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얼마 선까지는 계속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세일 때 사야죠. 강세에서 오르고 나서 사니까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오니까 또 이제 우울한 시간이 계속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그 공포 탐욕 지수가 40대로 공포거든요. 공포일 때 사야 돼요. 강세장에서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강세인 가운데 일시적인 단기적인 시장 심리가 공포로 갔을 때 사야 되고요. 반대로 약세장이면은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계속 안 좋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이지만 일시적으로 강세일 때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반대로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거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예상되는 최대 상승폭이 현재 가격에서 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한 1년 정도 투자하는데 그 정도 수익률로 만족을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